네,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상한가 스쿨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황윤기입니다. 자, 미국발 반도체 악재에 정신이 없었던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이너스권에서 양시장 장은 마쳤는데요. 자, 이번 주는 장마처럼 시장에서 계속해서 우울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래도 시장 장 마감으로 갈수록 낙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세로 내일장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전문가님 모시고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목요일이죠. 다시 한번 우리 김정혁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전문가님 오늘은 진짜 아침부터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로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장 내내 반도체 흐름을 좀 체크를 계속 했었어야 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요즘에 뭐 좀 지수 흐름만 보면은 참 예상하기 어렵고 좀 까다로운 증시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좀 깜짝 놀라시고 뭐 개장 전부터 좀 우려감들이 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는 이제 소재 양난이라고 이제 좀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뭐 기쁜 일도 있고 뭐 슬픈 일도 있어서 웃어야 할지 좀 울어야 할지 참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뜻의 이제 사자성어가 되죠. 최근에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그다음에 같이 이제 히든주로 제시드리고 제가 좀 강조를 드렸던 종목들은 그래도 시장을 좀 이겨내면서 굉장히 좀 좋은 액션도 나오고 뭐 급등도 나오고 뭐 실제로 수익이 좀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걷어들이고 나서 또 시장을 바라보면은 뭐 다시 한번 좀 한숨이 나오는 그 다음에 이제 좀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오늘의 이슈를 좀 받지 못했었던 좀 일반적인 종목들은 뭐 대부분 하락 종목과 지수의 분위기를 좀 따라가는 그런 좀 아쉬운 그런 장이 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선택과 집중, 혹은 뭔가 좀 더 트렌디하게 좀 빠르게 대응하고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 다음에 돈이 쏠리는 그런 트렌드들을 좀 빨리 잡아내고 좀 간결하게 또 결과를 내고 그 다음에 다음을 또 시장 변동성을 대비하고 이런 식의 매매가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좋은 결과치들이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또 열심히 준비를 해봤으니까 시장을 좀 이겨내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하겠죠. 자, 우리 코스닥 지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좀 나오지 말아야 할 그럴 급락이 오늘 이어졌어요. 4월 달에 이제 뭐 저점 그 부근에서 지지가 나왔었던 830포인트, 그 다음에 5월 말에 지지가 나왔었던 마찬가지로 830포인트, 그 다음에 7월 초에 저점을 찍고 올랐었던 830포인트. 여기 어제 종가 부근으로 이제 좀 붙였었는데 오늘은 이제 미증시에서 기술주들,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 3년 만에 하루 최대 낙폭을 좀 보여준 날로 이렇게 좀 기록이 되더라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굉장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도 많이 빠졌고 그냥 빠진 게 아니라 반도체 지수 자체가 6.8% 이렇게 이제 많이 하락을 했죠. 어제는 트럼프와 그다음에 바이든 쪽에서의 뭐 반도체에 대한 좀 발언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악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좀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독주를 달리고 끝이 어딜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하나하나 움직임들에도 굉장히 좀 과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코스닥 지수는 6월 달에도 연속 급락이 나왔고, 그러니까 미증시가 잘 올라갔었을 때 따라가질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악재에 대한 부분들은 또 같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어제 미증시가 좀 많이 흔들렸던 만큼 이번에 그래도 또 TSMC 쪽에서 이제 호실적 내용들 이런 것들이 오늘 밤에는 좀 반등을 기대하게 하긴 하나 여전히 우리는 또 좀 눈치를 좀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좀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코스닥이 요즘에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코스닥 지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제 뭐 에코프로 형제들, 뭐 2차전지 시총 상위 종목들, 아니면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 아니면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제약주들, 이런 종목들이 위아래 변동성이 요즘에 너무 세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막 위아래로 굉장히 좀 그 흔들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할 때도 또 시원하게 반등하고, 이런 이제 변동성이 확대된 시장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 앞서서 말씀드렸던 악재성 내용들이 좀 해소가 되면은 코스닥 지수는 좀 더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속도를 좀 붙이면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속도를 좀 기대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오늘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우려했던 만큼 뭐 첫 스타트는 좀 빠져서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뭔가 좀 최악의 상황의 종가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돌려지는 부분들을 일단 좀 눈으로 좀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거기 시장에 맞는 뭐 이제 지금은 주도 업종들이 힘을 잘 못 쓰고 가치 종목들도 그렇게 평가를 잘 받지 못하거든요. 일단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돈이 쏠리고 있는 그런 이제 좀 트렌드, 테마성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시장을 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좀 수익을 빠르게라도 지금 시장과 역행하는 결과치를 내기 위해서는 이런 매매들을 우리가 좀 같이 대응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쪼록 뭐 어려운 시장이지만 뭐 시장의 방향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는 참여하는 투자자로서 최대한 현명하게 그다음에 최대한 뭐 시장과 좀 역행하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수익을 내거나 방어를 하는 그런 방법들이 지금 당장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은 투자자분들이 요즘에는 좀 지치는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실 텐데 그래도 요즘에 제가 제시드리는 종목들이 또 결과치가 잘 나오고 수익들도 종종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좀 좋은 종목 통해서 수익에 도움이 되도록 할 테니까 다들 파이팅 하시면서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변동성이 또 상당히 큰 우리 시장인데 그만큼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 말씀 잘 따라와 주시면 이 시장 이길 수 있는 비결들 잘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특징주 짚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뭐 소재 양난이라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뭐 지수가 빠지는 그런 가운데 뭐 좋은 뉴스들도 전달이 됐었죠. 우리나라 이제 그 원전 기업들의 또 호재 소식들이 아침 뭐 개장 전에 이제 전달이 됐었습니다. 이제 체코 원전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이제 좀 채택이 됐죠. 한수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아침에 개장하자마자 개장 직후에는 반영이 됐고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하고 제가 제시드렸던 원전주들, 뭐 서전기전, 그다음에 골라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이 오늘 뭐 52주 신고가를 다시 좀 써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아침장에 시초가 갭상승, 그 다음에 이제 최고가를 25,000원까지 올려주면서 제가 5월달에 또 강의해드리고 추천해드린 이후에 뭐 상승폭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40% 이상의 상승률이 좀 적중이 됐죠.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 탓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채콩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그동안 끌어올렸었던 그런 원동력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호재로 잘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그럼 이제 기대했던 부분들의 재료 소진 측면에서 오늘 이제 차익 매물들, 매도 물량들이 개장 초 시초가 이후에 갭상승 이후에는 제법 좀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차트를 좀 같이 볼까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요즘에 뭐 잘 올랐죠. 제가 제시드렸던 위치에서 갭상승도 시원하게 나왔고 지키는 선에서 오늘은 또 최고가를 또 쓰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코 원전 쪽에서는 일단은 뭐 단발적인 재료들이 소진이 됐다라고 하나 우리가 이제 원전주를 그 당시에 공부했을 때 내용들을 보면은 체코 원전 쪽에서 좋은 이슈들과 좋은 뉴스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진출에 대한 뭐 교두보가 될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더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원전 이슈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또 같이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앞으로 있을 만한 뭐 추가 수주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다른 국가의 이제 그런 뭐 연결성들 이런 것들을 기대했을 때는 저는 원전주들은 뭐 앞으로 뭐 장기적인 관점 안에서도 더 이제 그 밸류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주 안에서는 가장 큰 형님 역할을 하고 있고 뭐 가장 좀 반응도 이제 좀 잘 나오는 그런 종목이죠. 오늘은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달린 음봉까지 이제 나왔으니까 일단은 요 위쪽 자리에서 좀 잘 지켜지는지 뭐 추가 조정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은 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재차 다시 돌려지고 그 다음에 좀 거래량이 죽어지는 이런 시기들이 온다라고 하면은 재차 재매수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원전주로 오늘 수익을 내신 분들 계시면은 또 많은 축하를 드리고요. 오늘 어려웠던 시장 안에서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체코 수주권 확정으로 이 기아 가장 기쁜 분위기를 나타냈었던 원전주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 들어봤고요. 예, 말씀처럼 장 초반에 급등이 나왔다가 마감 갈수록 좀 빠지는 모양새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종가가 21,000원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수익률이 또 무려 42%나 되죠. 이 원전에 대한 호재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시니까요. 지켜보시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거래량이 줄어들면 재매수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음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삼성중공업을 좀 봐야겠죠. 제가 이제 또 사랑한다고, 그다음에 집착한다고 이제 표현을 했었던 우리나라 이제 완성차, 그다음에 K조선, 뭐 이런 이제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좀 장기 투자성 종목으로 항상 강조를 드리고, 우리나라 K조선주, 특히나 이제 삼성중공업은 제가 방송하면서 거의 뭐 2, 3주에 한 번씩은 얘기를 좀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분 좋게 뭐 어려운 시장 상황 안에서 최근에 또 이제 추가 급등과 상승세를 이어갔죠. 제가 목표하는 세 자리 수익률까지는 아직은 달성이 되지 않았지만 뭐 여전히 또 좋은 그림과 그다음에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차트 보면서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제가 매번 강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뭐 사랑한다라는 표현도 하고 그다음에 뭐 집착한다라고 해서 뭐 여러 번 강조 드리는 종목들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저도 이제 좀 확신에 차는 종목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렇게 좋은 결과치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제가 그렇게 많이 이제 좀 얘기를 드렸으니까 이번에 올라가면서 상승하고 수익 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또 실제 수익으로 좀 같이 갔었으면 가고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특히나 이제 삼성중공업 제 방송을 많이 봐주시는 분들께는 삼성중공업만큼은 또 그런 결과치들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가져가셨을 거라고 좀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52주 신고가 랠리들이 잘 나오고 있어요. 뭐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HD 한국조선해양도 최근에 52주 신고가 흐름들이 나왔죠. 제가 최근에 이 삼성중공업이 옛날에는 스타트가 빨랐으나 최근에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그 흐름과 비교했었을 때 이제 후발 스타트는 조금 좀 느리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좀 주요 구간들을 넘어서는 위치에서는 이제 좀 뭔가 좀 시세가 확 터지는 그런 액션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드렸는데 기대했던 부분들이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뭐 남겨 있는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 그다음에 신조 성과가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이들, 그다음에 이 조선주들의 장기적인 추이를 봤었을 때 항상 저는 월봉을 보고 대응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동안에 그 가격 조정과 그다음에 기간 조정들이 많았었고 그 사이에 같이 밸류업이 엄청나게 빠르게 만들어졌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는 주가가 아직까지도 못 따라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월봉상의 차트 안에서도 상방이 굉장히 좀 잘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중간중간에 일봉상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올라갔다가 또 좀 쉬기도 했다가 올라갔다가 쉬기도 했다가 이런 그림들은 나올 수 있으나 저는 삼성중공업 포함한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은 충분히 더 멀리 뭐 세 자리 이상씩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상승률이 좀 빠르게 나왔었을 때는 뭐 시장 상황과 고려해서 좀 같이 분할 매도 정도는 좀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봉상 차트 안에서 거래량은 없는데 이렇게 이제 좀 눌러주는 조정 구간들이 온다라고 하면은 뭐 좀 다시 한번 또 채웠다가 그다음에 수익 나면 또 분할 매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매매하기에 상당히 좀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면서 최종 목표는 좀 멀리 보고 길게 보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또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 또 좋은 결과치들을 축하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역시나 조선주 짚어주셨습니다. 이 조선주 분위기가 요즘 좀 계속 좋죠. 주가 5거래일째 강세 보이고 있는 삼성중공업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52주 최고가 보이면서 오늘 종가 11,070원입니다. 1.28% 추가 상승을 해줬네요. 자, 실적 개선도 전망이 되고 슈퍼사이클에도 진입한 이 조선주, 이 삼성중공업은 이제 무려 60%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우리나라 조선업 얼마든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수익 나시면은 분할 매도 하시면서 잘 가져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 있습니다. 바로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죠. 카메라 앱 키셔서 촬영 진행하신 다음에 링크 클릭해 주시면은 톡방으로 입장할 수가 있는데요. 이 톡방 안에서 많은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까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톡방 입장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SY라는 종목을 볼게요. 제가 이제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출연을 하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강의 방송 통해서 이 자리에서 이제 추천을 제시로 골라드렸었던 종목이죠. 제가 앞서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이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 코스 당내에 주도 업종들이 힘을 너무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배경 안에서 테마주들이 부각이 되고 그냥 단발적인 이슈에 수급 쏠림 현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장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익으로 이끌려고 한다면은 이런 트렌드들을 발빠르게 따라가야 되고 거기에 맞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단기간 안에 매매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좀 단기 매매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계좌에 물려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 포트 안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도 있지만 지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단기간 안에 수익이 나고 결과치가 나오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수익금을 가지고 좀 밀려있는 종목들 좀 같이 좀 그 상세 매도도 좀 하고 그다음에 현금 또 다시 확보해서 새로운 투자처에서 또 수익을 내고 이런 식으로 계좌 관리하는 방법도 굉장히 좀 현명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또 제가 알려드렸던 종목들이 단기적인 반응들도 기분 좋게 운이 좋게도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Y를 참고하셔서 같이 매매하고 수익 내신 분들 아니면 수익이 진행 중이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 빠르게 들어오는 수익들은 계좌 관리를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수익금을 투자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SY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 그 방송을 통해서 이제 시장의 미국 대선에 대한 시세 움직임들이 이제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속도와 맞춰서 거기에 대한 테마주들이 반응을 좀 격하게 합니다. 시장에서는 주도 업종이 없고 그 전에 이제 뭔가 좀 계속해서 이끌고 갈 만한 주도 테마들이 없고 그런 와중에 또 새로운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이쪽으로 돈이 쏠리는 거는 너무 당연한 내용이 됐었겠죠. 그중에서 이제 SY라는 종목을 제시를 드렸는데 기술적인 위치가 그 당시에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복기를 좀 해보면은 바닥까지 이제 내려와서 오랜 기간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었고 위쪽 구간을 윗꼬리로 계속 두드리는 이런 위치를 이제 일봉상 차트 안에서 종가로 뛰어넘어주는 이런 그림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슈가 더해지고 뉴스가 더해지고 있는데 차트가 이제 전고점 혹은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들이 나왔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는 상승 탄력이 더 세게 열릴 수 있을 만한 기술적인 위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적용이 돼서 다음 거래일 날 이 종목이 14% 정도 좀 급등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빠른 기간 내에 두 자리 익절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좀 사례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요즘에 지수는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투자해야 되는지는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관련된 테마주들의 강세는 저는 아직은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SY라는 종목도 윗꼬리를 달고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다시 과거의 이 전고점들, 저항 구간들을 밟으면서 이제는 지지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방향이 여전히 위쪽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이 종목이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앞서서 강조드렸던 트럼프 테마주들의 랠리는 한 번은 더 쏟아질 가능성들이 저는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주 추천주였죠. 벌써 10%나 훌쩍 넘는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 SY, AS 한번 받아봤습니다. 오늘 3.5% 상승을 했고요. 5,320원이네요. 자,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이면서 트럼프 관련주로 수혜를 또 받고 있는데 차트상 이제 상승 탄력을 더 받을 수 있는 기술적 위치에도 있다라고 합니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하니까요. 이 어려운 시장 안에서 이 종목도 눈여겨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로 SY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특징주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마지막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나이백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잘 급등을 해주고 우리가 기다렸던 만큼 또 좋은 수익이 잘 나와주고 진행형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나이백이 제가 소개해드렸던 히든 종목이었죠. 제가 방송을 강의를 해드리고 물론 거기 안에서도 이제 종목을 좀 골라드리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원픽 종목들은 항상 방송이 끝나고 진행되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제가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이백은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선택을 해드렸는데
거기에 걸맞게 오늘 액션들이 좀 잘 나와준 것 같아요. 오늘 차트를 보시면은 장중에 양봉이 거래량을 좀 터트려주면서 나와줬고 오늘 급등은 고점까지는 13%, 종가는 한 1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래쪽에서 잘 준비를 해 놓으셨다라고 하면은 뭐 두 자리 이상의 수익률은 지금 뭐 가뿐히 찍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약주 안에서는 키워드로 이제 비만 치료제 순환매, 그다음에 하나는 항암시장 쪽에서의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종목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한국 BNC는 나이백 전에 이미 결과치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이백 같은 경우는 뭐 오늘부로 두 자리 이상의 수익률이 완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Y바이오로직스는 뭐 아직이긴 하지만 저는 아직은 뭐 충분히 기다려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골라드리는 이런 트렌드와 키워드에 맞는 종목들을 잘 선택을 하셔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또 실제 계좌 수익으로 좀 이어지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백이 최고가 수익률은 한 18% 정도가 나왔는데, 저는 이 종목이 지금 뚫어놓은 위치, 그다음에 뭐 주봉이나 일봉상에서의 이런 돌파 위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중간중간에 뭐 살짝 눌린 구간들은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앞자리가 2에서 뭐 3까지는 충분히 목표를 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 상승과 그다음에 제가 IES를 통해서 보다 좀 높은 수익률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 상황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분할 매도 정도는 뭐 적어도 두 자리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면은 못해도 분할 매도는 한번 좀 하시면서 대응을 하실 것을 적극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빠지지 않는 비만 치료제 관련 특징주입니다. 자, 이번 달 히든 종목이었고요. 이 종목도 20% 가까운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네요. 자, 오늘 오후장 가까이서 급등이 나오면서 10%가 올라서 21,250원으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자,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이슈인 만큼 이 나이백 더 갈 수 있으니까 웬만하시면 분할 매도 하시면서 조금 더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본 수업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는 참여 방법 2가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 있다고 말씀드렸죠.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앱 키셔서 촬영 누르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면은 톡방 입장할 수가 있고요. 우리 톡방 안에서 진짜 많은 정보들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톡방 들어오시기를 권장드릴게요. 또 이어서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도 뜹니다. 이 링크도 눌러주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와서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도 바로 가능합니다. 이 무료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이 무료 방송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 담고 있으니까 하루빨리 들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이 어려울수록 우리 김정혁 전문가님 수업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줄 쫙쫙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토마토TV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급등주 선생님 김정엽 전문가입니다. 자, 요즘 뭐 시장이 어렵죠. 저는 코스닥의 지수 예측하는 게 요즘에는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재료성 개별 종목을 찾는 것보다 내일 당장의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을 예측을 하는 게 좀 더 어렵고 좀 까다로운 그런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은 좀 한숨이 나올 만한 그런 그 그림들이 좀 나왔었죠. 제 화면에 보시면은
코스닥 지수 우리가 이제 시장 보면서 같이 좀 봤었던 내용인데 오늘도 코스닥 지수에서는 하락 종목이 1213개, 상승 종목은 362개. 그래서 뭐 그냥 대놓고 찍어 내리는 그런 시장의 하락이 아직까지는 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달에도 저는 좀 본격적인 적극적인 매매를 권장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쉽게도 뭐 좀 지수 자체는 올라가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같이 하고 있는 종목들의 결과치가 다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트렌드 따라다니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인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요즘에 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많은 투자 시장 참여자분들이 가장 좀 짜증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미증시는 뭐 어제는 급락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동안에 너무나도 잘 올라가고 있죠. 계속해서 막 신고가 랠리 얘기들이 나오고 미증시는 더 올라가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코스닥 지수는 뭐 더 빠지긴 하고 더 내려가고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긴 했지만 그 상승 여력과 그 힘이 미증시를 따라가지 못하는 힘들이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약간 좀 그 경제 상식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에는 이제 뭐 통화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정책이 있죠. 통화 정책은 우리가 뭐 가장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보통 금리를 조절을 하면서 경기를 이제 부양하는 그런 방식이죠. 근데 반면에 이제 재정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증세를 한다라던가 아니면 국채를 엄청 막 발행을 하면서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통화 정책을 통해서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면은 미국에서도 이제 유동성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른 국가들도 따라하게 되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뭐 웬만한 국가들이 유동성이 증가하고 증시에 이제 좀 호황기가 오는 그런 사례들이 보통 대부분 많이 옵니다. 과거에 우리가 좀 겪었었던 내용이기도 하죠. 근데 반면에 이제 재정정책 쪽으로 이제 펼치면서 이제 뭐 국채 발행을 계속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국채 가격이 또 희석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가격이 또 올라가죠. 그러면 또 자금들이 그쪽으로 많이 쏠리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그동안 국채 발행을 계속해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그 정책적인 측면 안에서도 미국 쪽으로 돈이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되고 쏠리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뭐 주변 뭐 선진국 몇 개 국가들도 미국처럼 올라가는 국가들이 있긴 하지만 좀 많은 국가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과 좀 디커플링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데 이 재정 정책 우리가 이제 그 부양책의 지금 변환 시점을 한번 좀 기대를 해볼게요. 이제 그럼 우리가 재정 정책을 좀 막 그 위주로 펼치다가 통화 정책적으로 이제 좀 분위기를 전환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후로는 이제 같이 올라갈 수 있고 우리나라의 이제 지금 주식 시장에 호황기가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카드를 계속해서 좀 꺼내 들고 있는 상황이고 상당히 과거보다는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시사할 수 있는 그다음에 거기에 가능성을 좀 높게 평가하는 그런 예상글들이 굉장히 좀 컨센서스를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이제 또 통화 정책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제 경기 부양책을 펼칠 날들이 이제는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리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우리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제 좀 좋은 시기들이 많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도 우리 시장을 많이 빠져나가고 미증시에 투자를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항상 뭐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이런 지표들이 항상 시장의 변곡점이 됐거든요. 개인들이 포기하고 뭐 손절하고 물량 빠져나가고 뭐 신용잔고의 이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변곡점에 좀 좌표가 됐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의 하락 때문에 많이 지치신 분들, 그다음에 코스닥에 좀 많이 질리신 분들, 이제 뭐 시기가 이렇게 좀 멀지 않고 이제는 바닥이 좀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금리 정책이 좀 우호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 증시가 미증시를 또 따라잡으면서 더 변동성이 위쪽으로 잘 올라가는 증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미국에서도 러셀 지수의 반응, 중소형 지수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신호탄들이 하나하나씩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지수 자체가 코스닥 지수에 돈이 좀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수익을 더 쉽게 낼 수 있을 만한 시장과 그다음에 먹거리가 많아지는 시장이 충분히 오겠죠. 그리고 이제 그게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내려놓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분 좋게 좀 기다리면서 우리가 좀 먼 그림, 큰 그림을 그리고 그 대신 지금 뭐 시장 당장 안 좋은 상황이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좀 수익을 내는 데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앞에서 좀 얘기가 길었죠. 아무튼 뭐 지수 자체는 지금 당장은 뭐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좀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뭐 이제 키워드가 잡혀 있거나 트렌드가 잡혀 있거나 이런 테마성 종목들이 시장에서 더 흐름을 좀 잘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지수, 코스닥 지수가 계속해서 내려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 반도체 종목들이 너무 많이 급락을 했죠.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특히나 오늘은 미증시에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뭐 길을 못 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 과거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 그러니까 지난달, 이번 달 초에 반도체 삼성전자를 좀 따라갈 수 있을 만한 반도체 안에서도 이제 키워드, 그 다음에 주인공이 바뀌었다라고 제가 강의를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반도체 안에서도 테마, 그 다음에 키워드, 트렌드 이런 것들을 따라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CXL 관련된 종목들이 저는 과거의 HBM처럼 확실히 좀 더 강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엑시콘이라는 종목, 그 다음에 이제 국순당이라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뭐 아직까지는 원하는 만큼 뭐 위쪽으로 올라가서 결과치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볼까요? 엑시콘이라는 종목을 제가 이제 같이 뭐 공부하고 관심주로 또 제시를 했었죠. 그동안에 이제 시장이 하락하면서 좀 힘든 시기를 좀 같이 보내기도 했지만 오늘 이 엑시콘의 차트, 그 다음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오늘 하루 만에 또 20% 이상의 급등과 반등을 또 보여줬어요. 그죠? 그럼 이제 아래쪽에서 내려가는 구간들을 노리신 분들께는 수익권 전환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보다 높게 좀 기대하시는 분들께는 아직은 뭐 좀 더 채워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확실히 반도체 안에서도 이렇게 이제 테마성 종목들, 지금 당장 트렌드가 불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다른 반도체 종목들이랑 너무 이제 그 반대되는 그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는 키워드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하고 가야 지금 시장 대비 방어도 잘 되고 이런 이제 급등 종목들을 우리가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오늘 뭐 네오셈, 엑시콘의 반등은 확실히 좀 눈에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저는 과거 히든 종목으로 국순당이라는 종목을 제시한 적이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이제 그 추가 급등에 대한 액션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매물대 돌파가 시원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 국순당에 투자하고 있는 CXL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순환매가 오늘 뭐 엑시콘이 좀 위쪽으로 좀 급반등을 하고 터지고 그런 것처럼 국순당도 조금 더 시간을 좀 가져보면은 지금은 방향은 바닥 잡고 위쪽을 계속 찌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7,000원의 매물대를 돌파하는 시기가 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센 거 한 방이 좀 나와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하시고 좀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좀 그 참고를 좀 하시고, 반도체 안에서도 이런 이제 순환매, 그 다음에 이 그 집중이 되는 부분들 상대적으로 좀 잘 가고 급등이 잘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테마가 쌓여 있는 종목들한테 움직임들이 좀 더 잘 가는 현상들,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들을 좀 이렇게 좀 알고 그다음에 파악을 하고 오시면 좋겠죠. 자, 그다음에 제가 앞서서 뭐 에이아스하고 자랑했었던 종목 중에 나이백이라는 종목도 이번에 또 키워드가 좀 잘 나왔죠. 제가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드리기도 했었고, 지난번에 이제 그 한국 BNC가 목표가가 달성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이백이 이제 후속으로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AS를 해드렸죠. 그리고 나이백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최초에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이런 이제 키워드 테마를 가지고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잘 가는 것 같아요. 비만 치료제라는 키워드, 그 안에서 이제 순환매들이 나왔죠. 인벤티지랩, 그 다음에 한국 BNC,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오늘 누구보다 강했었던 나이백, 요런 것들을 보면은 요런 그 순환매들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백은 아까도 보셨지만 지금 차트를 보면은 오늘도 급등이 괜찮았고 상승률도 잘 나왔고 지금의 추이를 보면은 이제 시작점처럼 보이지 끝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다 좀 높은 구간들을 좀 잘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요즘에 뭐 시장이 어렵고 저도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그런 시장이긴 한데 그래서 좀 더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종목도 찾고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좀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다음에 종목 발굴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역행하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하나둘씩 이어지고 뭐 매주 이제 터지는 종목들 우수 AMS도 그랬고 이번에 뭐 나이백도 그랬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은 뭐 60%대에 뭐 최초 추천 대비해서 연속적인 상승률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좀 저도 열심히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과치로는 계속해서 좀 잘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일단은 뭐 강의를 먼저 할 건데 잠시 후 8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이런 나이백과 같은 과거의 삼성중공업과 같은 저의 히든 종목을 또 제시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종목을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이런 좋은 결과치들이 지금 다시 또 잘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고 항상 여러분들의 실제 계좌 수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진심을 다해서 종목을 좀 고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에 또 강의를 하다 보면은 좀 시간이 좀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알려드리면 지금 위에 이제 QR코드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켜서서 하면은 저의 노란톡 방 안으로 이제 입장이 가능합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 제가 이제 뭐 시황 글들도 올려드리고 시장 한 번씩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제시드렸던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오면은 그거 리뷰해드리고 AS 해드리고 그렇게 이제 좀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오늘 지금 입장하시는 분들께는 잠시 후 저의 히든 종목을 같이 또 공부하고 받을 수 있을 만한 저희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링크가 또 제공이 되죠. 그래서 이따가 뒤늦게 들어오시면은 좀 많이 방송이 끝나서 늦어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지금 방송 시청하시고 그래 얘가 김정현 전문가가 알려줬었던 이런 종목들이 진짜 수익이 잘 나는구나. 나도 이번에는 또 수익을 같이 좀 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빨리 입장하셔서 잠깐 좀 대기하고 계시고 제가 오늘 어떤 강의를 하는지 지금부터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온라인 무료 방송에 또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그래서 이 테마주의 순환매 안에서 다음 수익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종목 그 다음에 SY에 또 후속이 될 수 있을 만한 키워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주목을 해보고 아직 우리가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테마는 지금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는 뭐 반도체 쪽에 관심이 많기도 했었고요. 뭐 시장이 좀 흔들리기도 했었고 다른 이제 먹거리들이 있었죠. 4월, 5월 달에는 화장품 종목들이 너무 잘 가서 우리가 화장품 종목으로 또 이제 좀 많은 수익을 내기도 했었고 뭐 비만 치료제 키워드가 나오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때 맞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 안에서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귀에 총알이 스쳐가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안에서도 테마가 굉장히 좀 세게 불기 시작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항상 대선이라는 거는 관련된 수혜주들, 관련된 정책주들한테는 항상 큰 모멘텀이 되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벤트가 되기도 했죠. 과거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 전에는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10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고 전 시즌의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그 시기에는 방산주 빅텍이 200%의 상승률을 보여줬었던 그런 시기들을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바람들이 이제 막 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그 미대선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을 봤는데 제가 월요일에서 이제 화수, 목 3거래일 만에 나왔는데 그 안에 제가 제시드렸던 종목들이 결과치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SY는 또 바로 두 자리 익절이 또 나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붐이 이쪽으로 좀 불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뉴스 보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그 피가 흐르는 가운데서도 주먹을 막 불끈 쥐고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여기에서 이제 약간 좀 지지도가 그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벤트를 계기로 해서 좀 올라갔다라는 뉴스 기사들이 시장에 좀 많이 도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당장의 흐름을 보면 앞으로 뭐 이제 결과치는 사실 우리가 뭐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현재 분위기를 보면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 TV 토론쇼에서 상당히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죠. 막 말을 버벅이기도 하고 좀 답변도 좀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약간 트럼프가 좀
밟고 올라갔다라는 이제 기사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최근에는 피격 후에 당선 확률이 70%로 이제 솟았다라는 뉴스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자기는 하차는 없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CNN에서 보도한 내용들을 보면은 뒤에서는 이제 뭐 대체할 후보가 있는지 좀 물색을 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뉴스 기사들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트럼프 쪽으로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트럼프 관련 수혜주로는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를 해드렸었던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지난 그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방산 종목, 그 다음에 하나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 제가 지난번에는 방산주를 조금 더 좀 무게를 실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제 멀리 보고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도 제시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복귀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피격 소식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확 올랐어요. 그죠? 비트코인 차트인데, 장대 양봉들이 확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좀 전환이 됐죠. 과거의 하락 추이에서 전환이 됐고, 이 내용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지금 가상화폐 쪽에서는 상당히 좀 우호적이다라는 뉴스 기사들이 뭐 시장에서 좀 노출이 되죠. 그래서 뭐 코인 대통령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과거에 이제 6월 달에 있었던 공식 행사 안에서 다음 뉴스 기사랑 좀 같이 보시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트럼프 2기가 되면은 나는 가상화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런 발언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될 확률이 높아지면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은 충분히 더 올라가겠네. 가상화폐 시장 안에서의 우호적인 정책들이 나오겠네.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반영이 된 거죠. 그리고 일단은 뭐 코인을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도 뭐 호재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들이니까 주식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코인이랑 관계가 있는 종목들, 코인 움직임이랑 같이 반응을 보이는 주식 종목들,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우리기술투자라는 기업이 있죠. 그래서 우리기술투자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는 우리기술투자만 하이라이트를 좀 해드렸는데 뭐 다시 좀 종목들을 좀 점검을 해보니까 갤럭시와 머니트리 뭐 이 정도까지는 관심주 정도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트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기술투자는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비트코인 시세의 움직임과 이제 좀 연결고리 그 커플링이 좀 잘 되는 그런 기술적인 차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시세를 좀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이 되기도 하고 변동성이 가장 잘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 바닥에 좀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뭐 비트코인 시세가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가장 발빠르게 반응을 하는 종목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기업도 최근에 바닥에서 변동성 세게 주면서 올라오고 지금 안정적인 돌파 자리를 좀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관심권에 두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가상화폐, 두 번째는 방산기업. 방산기업은 우리가 지난 월요일 강의를 통해서 열심히 또 공부를 했죠. LIG 넥스원이 최근에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산주들은 그러니까 옛날의 방산주랑 요즘의 방산주랑 다르거든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무기 수출을 그렇게 잘하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산주 하면은 북한이 도발하거나 뭐 이제 핵실험 얘기가 나오고 하면은 이제 테마성 종목으로 스페코나 빅텍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발진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방산주라고 하면은 실제로 무기 팔아서 수출하고 돈 많이 벌어오고 기업같이 성장하는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이제 현대로템 이런 기업들을 대표적인 방산주로 이제 취급을 하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국 우선주의가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미군 철수 시켜버릴 거야. 너네가 방위비 얼마 지급 안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프레셔를 좀 넣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은 국가들이 방위비가 증가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무기 잘 찍어내고 무기 수출 잘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수출도 충분히 증가할 가능성들이 높다. 이런 시나리오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방산주들도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최근에는 LIG 넥스원이 미국 수출도 기대가 된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산주는 좀 뭔가 테마주 느낌으로 아니고 가치주 느낌으로 좀 멀리 보고 그냥 진득하게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트럼프 이슈가 더해지면은 거기에 이제 뭐 추가적인 모멘텀이 붙는 거고, 안 그래도 좋은 내용인데 추가적인 내용들이 붙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제시 드렸었던 뭐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참고하시면서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으로 좀 빨리 넘어가 볼까요?
현대로템은 제가 그러니까 트럼프 얘기가 나오기 전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강의를 통해서 현대로템을 제시를 드렸죠. 방산주의 내용이 워낙 좋으니까 LIG 넥스원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따라갈 수 있을 만한 덜 올라간 종목. 그래서 그 당시에 언제였죠? 3월 7일이었네요.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을 제가 제시를 드리고 콕 집어서 이제 추천을 드렸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뭐 많은 상승률은 아니지만 열심히 잘 올라서 한 40% 이상까지는 최근에 이제 40% 이상까지는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순환매를 통해서 그럼 이제 방산주 안에서 좀 덜 올라간 게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현대로템도 이제 제시드리고 40% 이상이 올랐으니 조금 더 좀 유리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강조드리는 거는 이제 하나시스템이라는 종목. 요거를 이제 저는 지난번에 이제 제시를 드렸죠. 근데 요거는 단발적으로 갑자기 팍 튀어가고 급등주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묵직하고 좀 멀리 보고 가기에 저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의 지분 관계, 그다음에 좋은 실적 이런 것들도 좀 기반이 되고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트럼프 수혜주들, 그다음에 미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또 한번 좀 복기를 좀 해봤어요. 그럼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 종목이 되겠죠. 많은 뭐 테마 재료 종목들 안에서 가장 좀 세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지금은 테마주 장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또 계좌를 좀 바꾸려고 한다면은 한 방에 빠르고 강력하게 올라가는 좀 센 종목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2, 3거래일 안에 두 자리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거나 상한가에 도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테마성 종목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었을 때 오늘 또 히든 종목을 하나 골랐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강하게 튀어줄 수 있을 만한 테마, 이쪽을 봤었을 때 저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많은 종목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수급에 급발진 전에 들어오는 그런 수급 현상들이 포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은 이제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종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종전 얘기가 나오고 종전 기대감이 커지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과거에 이 재건 관련된 내용들, 종전 얘기가 처음 나왔었을 때 이게 글로벌 빅 이벤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간 안에 100% 이상 급등하는 종목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이런 끼와 사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본격적으로 또 종전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의 기대감을 단순에 터뜨릴 수 있는 만한 그런 종목들이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라는 거죠. 그럼 이 이슈가 어떻게 가고 있냐면은 일단은 트럼프랑 연결고리를 한번 지어봅시다. 트럼프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2기가 내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11월 대선에서 당선이 되면 내가 1월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내가 종전을 시켜버릴 거야. 그리고 이제 평화협상을 안 하면 우크라이나의 원조를 끊어버리겠어. 바이든이랑 약간 좀 다른 행보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좀 거기에 대해서 이게 트럼프가 이제 뭐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는 지난 정권 때 좀 봤기 때문에 약간 좀 긴장을 하고 액션을 좀 막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푸틴 같은 경우도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종전 계획 진지하게 여기고 있다. 근데 지금 뉴스를 보면은 바이든 쪽보다는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확실히 좀 높은 상황이잖아요.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기대감들이 그대로 수급이 되고 그대로 주가 급등으로 이제 이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목들, 종전 관련된 기업들 이런 것들이 테마를 굉장히 좀 세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월요일 날 SY라는 종목을 이러한 이유로 관심주로 제시를 해드렸죠. 저는 아직은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테마가 씌이고 시장에서 돈이 들어오는 그 상황이다 보니까 지난 방송에서 제가 한 2거래일, 3거래일 만에 다시 나왔거든요. 그 사이에 이미 두 자리 익절이 만들어졌어요. 14% 급등이 나와가지고 여기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주목이 되고 있다. SY. 그리고 아직까지 추이가 죽지 않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테마가 빨리 부는 종목들은 단기간 안에 이제 좋은 수익률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흐름 보겠습니다. 자, 헝가리 총리가 트럼프 당선 즉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와 종전 협상을 요구할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옹호를 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작은 이슈긴 하지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힘을 좀 보태겠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 대신에 질서 유지에 돈을 쓰라. 그래서 다음 뉴스를 한번 볼까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죠. 11월 달에 평화회의를 준비를 하고 있대요. 2차 평화회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러시아도 참석을 해라.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막 액션을 좀 보여주는 거죠.
그죠?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래서 지금 그 시장에서 예측하는 바로는 러시아가 이제 좀 점령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부분들 거기를 이제 뭐 인정을 하면서 종전 혹은 휴전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많은 이제 좀 컨센서스 안에서도 좀 예측을 좀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이런 일정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미국의 미래 대통령이 이제 좀 참여를 하고 뭔가 이제 거기에 그 압박 프레셔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 안에서 이제 11월 일정이 잡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모멘텀, 그 전에 흐름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강한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지금 뭐 반응을 막 보이기는 시작하지만 더 강하고 더 빠르게 뿜어낼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이 종전 이슈 관련해가지고 SY 스틸텍이라는 기업이 요즘에 가장 먼저 가는 대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월봉의 차트를 보니까 7월 달 한 달 사이에 이 종목이 95%의 상승률이 나왔어요. 이미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은 글로벌 빅 이벤트에 맞춰가지고 100% 이상의 상승률 준비를 이제 뭐 거의 뭐 눈앞에 좀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이슈는 지금 시장에서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명분과 이유가 준비가 되어 있다. 근데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히든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야금야금 반응을 하면서 바닥에서 올라왔어요. 거래량 늘려가고 있고 급등 패턴,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 사례를 보면은 바닥에서 일단 거래량 늘려놓고 튕겨 나온 다음에 급발진을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올려놓고 지금 급등 준비를 차트 안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우크라이나 재건 플러스 요즘에 그 영일만 시추 테마 요거를 이제 동시에 가진 핵심 종목입니다. 이게 이제 좀 영일만 해저 그쪽이랑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 내용들이 좀 겹쳐서 양방향 모멘텀을 좀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방송 통해서 제시드렸던 SY 급등이 나왔죠. 그 다음에 제가 화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화성밸브라는 종목을 추천을 제시를 드렸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7월 16일 날 제가 공개 방송에서 현대 에버다임,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으로는 화성밸브 이렇게 이제 제시를 드렸는데 여기 보이시죠? 화성밸브 039610 시초가 7,350원 이하 음봉 매수 이렇게 해서 제시를 드렸는데 화성밸브 같은 경우는 오늘 반응이 엄청 잘 나왔잖아요. 오늘 상한가 터치하고 25%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1거래일, 2거래일, 3거래일 만에 이렇게 이제 터져버렸죠. 그리고 이제 화성밸브는 시추 테마에 가장 좀 우선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가 제시드리려고 하는 이 히든 종목이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를 과거에도 세게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는 시추 테마를 같이 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오늘 화성밸브 움직임에서도 약간의 입질이 좀 종가 전에 보여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저는 반응이 나오고 시장에서 노출이 되면은 과거에 보여줬었던 20% 이상의 급등을 하루 만에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목들 사이에서도 저는 가장 빠른 단기 시세를 기대하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제시를 드리니까 같이 매매하시고 앞서서 보여드렸던 수익 종목들처럼 여러분들 실제 계좌에 쌓이는 그런 수익으로 좀 도전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위에 이 QR코드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여기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저의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 있고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 어떻게 입장하는지 히든 종목을 어떻게 받는지 우리 운영자분께서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에 히든 종목으로 많은 종목들을 드렸죠. 나이백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제시드리고 어려운 시장 상황 안에서 제가 히든 종목 제시드리고 이 종목은 최근에 18%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어요. 단기간 안에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제시드렸던 대주전자재료라는 종목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이렇게 히든 종목 설명을 드리고 강의해드리고 이 종목은 상한가가 2번 나오면서 다른 2차 전지 종목들 52주 신저가 나올 때 이 종목은 6월 달까지 87%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한 종목들을 투자하면은 어려운 시장이 충분히 극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이 참여들 하셔서 저랑 같이 좋은 종목 투자하고 시장에 돈이 쏠리는 종목 매수해서 다음 주에는 같이 웃으면서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에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주 1타 강사 김정현 전문가님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자, 점점 더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이 미 내선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지 수업 듣고 오셨는데요. 이 수혜 종목, 히든 종목 조금 있다가 무료 방송 때 또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무료 방송 참여는요. 이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와 주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와서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무료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죠 있죠. 이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앱 키셔서 촬영 진행하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면 톡방도 입장할 수가 있으니까 이 톡방도 입장해 주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